방송 3법을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방송 3법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 KBS, MBC, EBS가 그 영역에 묶여요. 예. 그런데 이 세 방송사가 규제하는 법이 다릅니다. MBC는 방분진법, 네. KBS는 방송광고공사법, 네. 한국방송법, 예.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방송법으로 규제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 방송 3법을 고친다고 하면 방송법, 예. 그다음에 KBS법이죠. 한국 방송공사법, 네. 그다음에 방송문화진흥회법, 예. 이 세 가지를 바꾼다는 겁니다. 예. 근데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장 뽑는 법 바꾸겠다 이거예요. 예. 사장을 어떻게 뽑을 건지 그 방법을 바꾸겠다. 그게 지배구조법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논의는 예. 여야가 예. 예를 들면 KBS의 경우는 11명이 이사예요. 그렇죠. 공영방송 이사인데 예. 이게 되게 여야 7대 4로 구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7대 4면 영원히 여당이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당이 계속 장악하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바꾸어서 네. 여야 7대 4가 되더라도 네. 절대 의결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사장을 하자. 네. 그러면 야당 추천목 한 명이 찬성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까지 나갔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중립적인 사장을 뽑자. 예. 예,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그 21대 민주당이 통과시켰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은 네. 시민사회, 예. 노조, 방송 종사자, 그다음에 아하. 국회 예. 추천 단위를 확 넓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사수를 21명으로 늘리자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이 추천 단위를 넓혀버리면 정치권이 장악할 수가 없잖아요. 경우의 수가 많아져요. 네. 그런데다가 그 이사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장 추천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고 랜덤으로 뽑힌 100명의 시민들이 네. 사장을 추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3배수를 추천하면 네. 이사회에서 사장을 뽑자. 그래서 네. 가능하면 중립적인 사장을 뽑겠다는 노력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왜 반대하는지 알 길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뭐 특정인을 추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수가 추천해서 가급적이면 중립적 네.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장으로 만들어서 네. 공영방송의 어떤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갑자기 느닷없이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거나 뭐 앵커를 하차시킨다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자라는 네. 이제 취지인데 여하튼 이거를 그 지금 다시 또 발의를 하시는 거죠. 예, 발의를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고요. 네. 이웅기 의원도 발의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도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언론개혁 TF를 만들었어요. 네네네. 민주당이. 예. 그래서 그 언론개혁 TF 단장이 한준호 예, 의원인데 예. 한준호 의원 주도로 당론 발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먼저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발의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자유롭게 발의를 하고 민주당이 당론이 준비되면 네. 그 당론 발의를 해서 수렴하는 형식으로 예,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방송 편성 규약 준수 네. 이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를 했는데 그건 이용기 의원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네, 그 처음으로 예, 그동안 없던. 예, 그동안에 방송 편성 규약 이게 노사간에 합의하에 네, 네, 네. 만들어요. 이걸 지켜라까지는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처벌 규정이 징벌 없었- 규정이 없었던 예, 거예요. 근데 예. 징벌 규정을 처음 넣은 겁니다. 예, 이게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죠.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그 이제 노동조합 쪽에서는 굉장히 반기일 수 있는데 사측에서는 굉장히 반대할 그런 법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예. 왜 저 조항을 넣게 됐냐면 그건 네. 뭐 오랜 역사예요. 예. 우리가 아무리 뭐 이걸 노영방송법이라고 말하는 그 국힘 쪽 의원들은 정말 반성하셔야 돼요. 네. 대한민국이 언제 노조가 예. 그 우세한 입장에서 예. 어디선가 뭔 한 적이 있습니까? 늘 사실 노조는 약자고 의리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장들이 편성규약을 만들어요. 네. 안 지켜요. 이게 반복되어 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의 싹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박민 사장 같은 분 편성규약 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어머, 개무시라는 표현은 예, 삭제하겠습니다. 삭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이용기 의원이 이제
처벌 조항을 넣어보자 이렇게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체로 어떤 합의가 됩니까? 이거 처벌 교정이 필요하다. 일단 그 부분은 논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 이거는 논의가. 이용기 의원 개인이 이제 넣은 거고, 그러니까 예.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를 해주셨는데 네. 그 과거 법에 네, 법토대하에 네, 그 부분만 새로 들어간 거예요. 예, 21대 예. 발의한 건. 그러니까 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그 방송법의 정신에 동의해서 많은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주신 거라 네. 그건 이제 언론개혁 TF에서 조절해서 당론 만드는 과정에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김장겸 전 MBC 사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당선됐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국민의힘 의원이 됐는데 언론노조의 하청단체에 공영방송 경영권을 주는 공영방송 연구장악법이다. 그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언론노조의 합니다. 하청단체가 어딘데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저런 말을 하면 네. 저거는 그냥 내용 없는 정치 선동이고 악의적 공격이거든요. 네. 한 가지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론 노조의 뭐요? 하청? 네. 하청 단체가 어딘데요? 네. 네, 그거 말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하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십시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언론단체들이 어제 그 좀 기자회견을 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보도를 했을 때 그 보도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책임을 언론사에게 물을 때 한 3배 정도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사실상 그 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언론 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그 징벌적 비판이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게 어때요? 역사가 길어요. 2004년에 예. 신문법 예. 제정할 때도 이 논의했어요. 그때 민주당 쪽에선 정청래 의원이 이거 주도했고요. 천정배 원내대표 때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시민사회에서 사실상 내용의 대표성을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예.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그때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때 포르말린 통조림건 네네네. 기억하시죠? 네. 그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포르말린이 나왔다는 보도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조산하고 자살하는 사장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포르말린 독소를 넣은 게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도 통조림을 하면 포르말린이 극소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밝혀졌어요. 네. 줄도산하고 나서 네, 네. 이거 누가 책임지냐?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징배제 논의한 거예요. 정파적인 걸로 논의한 게 아니라, 예.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예. 그래도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망한 분은 망하는 거고 언론 때문에 천추한이 돼서 살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했어요. 우리는 이런 거 막아야 되겠다. 네네. 그런데 그때 논리는 예. 그때 징배제를 도입하면 네. 조선일보나 네. 돈 많은 데는 네. 웬만한 걸로 망하지 않는데 한겨레나 경향이나 토대가 약한 진보 매체는 네. 기득권 세력에게 당해서 예. 존재 근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는 그게 타당했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너무 취약했어요. 진보 네, 매체의 예. 구조가. 예, 예. 그래서 못 넣은 거예요. 예. 징배제를. 그런데 그 이후로 네. 정말 언론이 눈 뜨고 못 볼 오버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오버들을 냈어요. 그리고 그게 반복됐어요. 근데 네. 이거는 꼭 정치인들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유사한 포르말린 보도, 연예인을 자살로 이끄는 그 문제의 시발 네.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죠. 지난번에 마약건으로 죽은 분도 네. 보도가 너무 편향적으로 가면 댓글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인격살인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막아 보려고 합니다. 다시. 그런데 이게 3배 정도로 망한다. 이거는 이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고요. 네, 네. 그러면 언제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오보. 이게 악의적 오보여야 돼요. 네. 그냥 네, 오보가 예, 아니라. 그리고 입증 책임을 어디다 주느냐. 네. 이것도 중요해요. 예. 입증 책임을 예를 들면 그 고발하는 사람에게 두면 네. 악의적임을 입증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토론거리죠 지금도. 그렇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토론거리가 돼버린 것 같은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권력을 비판할 때도 네. 이게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게 그런 거 해당 안 악의적 돼요. 오보다라고 악의적 주장할 오보 아니에요. 그거는 악의적 오보가 악의적은 예. 명백하게 허위인지 알아요. 예. 그런데 비난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정파적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그게 증명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법이고 네, 네. 사실 이제
그 민원연 같은 곳에서는 네. 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악의적임을 예. 고발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되면 그래서 네. 이 증명 여부가 핵심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언론단체에서도 또 심소봉대하는 게 아무거나 예를 들면 근거가 약한 기사를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취재가 되면. 그렇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날조했다 그럼 이건 100% 해당되는 거고요. 네. 날조. 날조. 예. 예. 취재원을 날조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가끔 있죠. 예. 그런 경우가 해당되는 거고 취재원은 있어요. 네. 그런데 근거가 약해요. 이런 거 네. 해당 안 됩니다. 예, 그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에서 판사들이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너무 나간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이거는 계속 악의적인 보도가 자행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북 송금 특검. 네. 그리고 이게 변호사비 대납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없었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럼 그때 악의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곳은 정말 추측해서 쓰고 이랬던 곳은 책임졌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당한다고 언론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입증 책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론이 세게 붙을 것 같고 네. 이제 저 고민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를 1998년부터 고민한 거라서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내부에서도 그리고 언론단체들과도 함께 토론하면서 뭐 방안을 찾아갈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요.